세 개 파트로 나눌 거야. 세 개 파트로. 자, 첫 번째. 상용 로그의 정의야. 상용 로그가 뭘 얘기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중등 선행반이었으면 상용 로그에 대한 얘기를 막 여타 저타 어떠다 저떠다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을 텐데, 우리는 그런 거 다 빼고 결론만 가지고 가자. 알겠죠? 상용 로그는 쉽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밑이라고 부르는 애들 있지, 밑. 우리가 지금까지 로그들 보다 보면 밑이 자유자재로 막 이것저것 막 변했었지, 정수 단위로. 근데 앞으로는 밑이 반드시 10으로 고정되어 있는 밑이 10인 로그들 전체를 묶어서 우리는 그냥 상용 로그다라고 불러요.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이 왜 밑을 10으로 잡았냐면, 식의 모양을 지금부터 잘 보는 거야. 우리가 밑이 10인 로그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써볼 거냐면, 어떤 수 10의 거듭 제곱을 해서 n이라는 숫자가 나왔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어떤 수 x, 지수 x는 우리가 뭐라고 쓰게 되지? 로그 10의 n이다 라고 쓰게 되겠지? 이때 여기 지금 밑이 10인 로그가 만들어졌지? 그랬을 때 이 로그를 바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상용 로그라고 따로 이름을 빼서 부른다는 얘기야. 그럼 왜 하필 10이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진법이 몇 진법이야? 10진법이지? 즉 우리가 일상생활로 사용하는 게 10진법을 쓰고 있지? 그래서 10의 거듭 제곱의 형태로 표현되는 애들을 상용 로그라는 이름으로 따로 빼서 부른다.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돼. 알겠죠? 그럼 그것도 싫어? 밑이 10인 로그, 상용 로그,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확인되니? 그랬을 때 이 상용 로그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될 성질 딱 한 가지가 있어. 뭐냐면, 앞으로 밑이 10이잖아? 상용 로그 자체에서 로그 자체에서 밑이 10이잖아? 그럼 앞으로는 10을 생략하는 게 가능해. 이거 한 가지만 외우면 돼. 상용 로그의 성질이야. 즉 다시 말하면, 앞으로 로그 10의 n이라고 쓸 일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여기 분이 이 10을 싹 생략하고 뭐라고 쓰게 될 거냐? 지금부터 그냥 로그 n이다라고 쓰게 될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얘를 보는 순간 얘 밑이 얼마라는 걸 알아야 돼? 10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확인됐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요거 하나만 반드시 기억해놔라.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니? 자, 그랬을 때 이 상용 로그라는 녀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밑이 10인 로그, 특별하게 상용 로그라는 이름까지 뺐지? 그러면 선생님은 그냥 10진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도대체 그 두 개가 무슨 연관성을 가질 거냐? 이 얘기를 지금부터 우리가 해봐야 되거든? 자,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x라는 녀석이 지금 x라는 지수를 설명하기 위해 상용 로그를 만들었던 거잖아. 자, 여러분들이 봐봐. 내가 10의 x제곱을 해서 10이 나온다고 생각할 거야. 확인되니? 그럼 x가 얼마지? 1이라는 걸 알지? 이걸 로그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로그 10이라고 쓰면 되겠지? 확인돼요? 자, 그러면 다시 어떤 수 10을 x제곱해서 이번에는 100을 만들었어. 그럼 x가 얼마라는 걸 알아? 2라는 걸 알겠지? 다시 말하면 이걸 로그로 사용해서 표현하면 로그 뭐가 되지? 100.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 확인돼요? 그럼 다시 어떤 수 10을 x제곱해서 이번에는 15가 됐어. 확인되니? 이때 x라는 녀석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 수일까? 그걸 짐작하게 만드는 게 바로 상용 로그의 의의야. 자, 잘 봐. 우리가 지금 보면은 10의 거듭 제곱을 해서 10이 나오는 경우, 100이 나오는 경우를 생각했지. 확인돼요?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비교했더니 10이 나오는 경우는 지수가 1이어야 돼. 100이 나오는 경우 지수가 2여야 돼. 그러면 10에서 100 사이에 있는 숫자 15가 나온 거잖아. 그럼 얘는 지수가 얼마랑 얼마 사이겠어? 1과 2 사이에 존재를 하겠지. 일단은 1보다는 클 거 아니야. 10보다는 크니까, 계산한 결과가. 근데 100보다는 작으니까 2보다 작을 거 아니야. 즉 x가 1과 2 사이에 존재하게 될 거야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 다시 말하면 진수값이 얼만지 몇 자리 수인지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확인한다라면 이 지수에 해당하는 로그 값이 대충 얼마인지 우리는 짐작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십진법 체제 안에서 내가 알고 싶은 숫자, 내가 계산해서 만든 진수가 대략적으로 몇 자리 수인지만 안다라면 그에 해당하는 지수값, 얼마만큼을 거듭 제곱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짐작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뭐다? 상용로그의 역할이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런 상용로그가 등장을 했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상용로그를 이용한 상용로그의 값을 정리한 사람이 분명히 누군가 있을 거란 얘기잖아. 그래서 그 상용로그의 값을 정리한 상용로그 표라는 녀석이 또 등장하게 돼. 이거 우리 어디서 보던 거냐면 제곱근표에서 보던 거야. 확인되지? 그것처럼 상용로그 값도 정리해놓은 표가 따로 있다는 얘기야. 그게 여러분들 책에 제일 뒤로 가보잖아? 그러면 230쪽 한번 볼래? 나와 있어. 230쪽. 뭐예요? 나와 있어. 이게 바로 상용로그표야.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때 이 상용로그표는 해석하는 방법. 제곱근표 때랑 똑같아. 제곱근표일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얼만지 세로로 놓인 숫자들에서 먼저 찾고 가로로 놓인 숫자에서 한 번 더 찾아서 교차되는 지점을 골랐었지. 이번에도 똑같아. 상용로그표에서는 내가 만약에 로그 예를 들어 보자고 3.42 값이 얼마인지를 찾으라고 시켰어. 미시시빈 로그 3.42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 3.4라는 라인을 먼저 확인하면 되겠지? 그리고 2에 해당하는 숫자와 교차되는 지점을 찾는 거야. 그럼 뭐라고 나와 있니? 점 보고 있냐 지금? 야, 230쪽 보라고. 230쪽 찾아 빨리. 로그 3.42 얼마야? 점 5340이라고 나와있지?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0.5340을 뜻하는 거야. 이렇게 값을 가진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라고. 확인돼요? 그럼 하나 더 찾아보자. 이번에는 뭐를 찾을 거냐면 로그 지금 나와 있나? 여기 있다. 9.78 한번 찾아보자. 얼마니? 9.78 0. 그래 9903.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값을 가진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확인돼요? 마찬가지로 얘들도 참값은 아니야. 근사값으로 가지는 거지. 그래서 상용로그표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이걸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까지 우리는 하게 될 것이다. 확인됐니? 그러면 우리 제곱근 할 때 생각해봐. 이거 단순하게 표 가지고 해석하는 걸로 끝났었어? 값막 변환해서 막 찾고 막 했던 거 했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용로그표에 지금 나오지 않은 값들, 여기 있는 값들을 예를 들어 볼까? 로그 342가 얼마인지를 찾으래. 이게 얼마인지 찾으래.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 제곱근에서는 거듭 제곱을 만들어서 로그를 없애는 쪽으로 막 생각을 했었잖아. 이거랑 똑같아. 로그 3.42에다가 곱하기 얼마 한 거야? 100 한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요거 내가 다시 쓰면 로그 3.42에다가 더하기 로그 100 아니야? 그럼 로그 100 얼마겠니? 1? 야, 미시 10이라고. 100은 10의 뭐야? 제곱 얼마겠어? 그래, 그럼 2 더하기 아까 찾아놓은 3.42 0.5340이지? 그래서 두 개 더하니까 얼마가 돼? 2.5340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이렇게 특정한 지수의 값이 누구와 누구 사이인지 범위를 찾는 것 이상으로 추가적으로 우리는 표를 통해서 대략적인 근사값까지 계산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거에 대한 연습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쭉 찾다 보면 결국에 어떠한 숫자는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 이렇게 근사값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또 근사값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맞죠? 다시 말하면 숫자가 이루어지는 구성 자체가 대단히 심플해. 소수점 위에 있는 숫자, 소수점 아래에 있는 숫자, 아래에 있는 숫자는 4자리까지만. 확인됩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나누다 보면 결국에 우리는 저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상용로그라는 녀석에 대한 결과값 자체를 정수에 해당하는 부분과 소수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구분해서 추가적으로 지식들을 쌓아간다는 얘기야. 마치 제곱근 때 우리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무리수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찾았던 거 있지? 그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상용 로그에서도 똑같이 찾아간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럼 자,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숫자 보이지? 정수 부분 한번 찾아볼 거야. 얼마겠니? 0이겠지. 그럼 소수 부분은 0.5340. 그대로 쓰면 되겠지? 확인돼요? 근데 우리 제곱근표 할 때 생각해봐. 소수 부분 찾을 때 만약에 루트 2의 값을 얼마냐 하면 1.3이에요. 1.414예요 라고 써있어. 그럼 정수 부분은 1, 소수 부분은 0.414예요 라고 얘기했어? 안 했지? 어떻게 했어? 원래수에서 정수 부분 뺐지? 똑같아. 소수 부분 찾고 싶어. 근사값이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야. 원래 숫자인 로그 3.42에서 정수 부분 0을 빼는 거야.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그대로 나오게 되겠지. 확인됩니까? 그럼 마찬가지. 마지막에 찾은 우리 이 숫자 있지? 이 숫자 정수 부분은 얼마겠어? 그렇지.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은 그럼 뭐라고 쓰면 돼? 로그 342 빼기 2라고 쓰면 되잖아. 확인됩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용 로그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됐을 때. 확인되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게 되냐면 로그 x라는 하나의 숫자가 있어. 그 숫자에 대한 근사값을 우리가 찾았더니 n 플러스 알파라는 형태를 가지게 되더라. 여기서 말하는 n의 값은 정수로 등장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알파 값은 소수로 등장하게 된다. 즉 알파라는 녀석이 소수 부분 0 이상 1 미만의 범위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수 부분이라는 녀석 로그 x라는 녀석의 정수 부분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쓰면 돼? 그냥 n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지. 그리고 소수 부분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쓰면 돼? 로그 x에서 뭘 해라? 정수 부분 n을 빼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결과가 당연히 뭐겠어? 알파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 알파 값은 뭐야? 0과 1 사이, 0 이상 1 미만의 범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확인돼요? 믿어도 되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정수분과 소수분을 찾았어. 제곱근에서는 그냥 찾고 끝났었잖아. 이걸 가지고 막 변형해서 계산을 하고. 근데 로그에서는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져. 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져. 자, 어디를 보게 될 거냐면 여기 있는 숫자를 잘 봐봐. 이거 우리 로그로 바꾸면 x가 뭐니? 로그 15지? 이게 대략적으로 1과 2 사이라는 거 우리 알았었지. 그래서 아까 비교를 통해서. 맞죠? 다시 말하면 이거 대충 따지면 1점 얼마야? 그럼 정수 부분은 얼마니? 1이죠? 소수 부분은? 로그 15 빼기 1이 되겠지. 확인돼요? 자, 이때 우리는 어디다 포인트를 맞출 거냐? 정수 부분에 포인트를 맞출 거야. 지금부터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로그 15의 정수 부분은 1이야. 확인되니? 자, 그럼 다시 이제 이쪽을 볼 거야. 로그 342지. 정수 부분은 얼마야? 2지. 자, 로그 15의 정수 부분은 1이었어. 근데 로그 342의 정수 부분은 2였어.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로그 3.42의 정수 부분은 얼마였다고? 0이었다고. 그럼 만약에 내가 로그 3의 정수 부분을 찾아라. 얼마겠어? 어? 0이겠지. 왜? 로그 10이 얼마야? 로그 10이 1이잖아. 그럼 3은 10보다 작아, 커. 그럼 당연히 결과물도 1보다 작겠어, 크겠어? 작겠지. 그러니까 0. 얼마 정수분 0일 거 아니야. 이 말을 다시 해석하고 다시 한번 떠올려. 로그 3은 정수 부분이 0이야. 로그 15는 정수 부분이 1이야. 로그 342는 정수 부분이 2야. 어떤 규칙이 있어? 내가 아니라 어떤 규칙이 있어? 야, 이씨. 어떤 규칙이 있어? 3 말고 5도 정수 부분, 로그 5도 정수 부분이 얼마야? 0.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10보다 작은 수. 무슨 수라고 불러, 보통? 10보다 작은 수. 한 자릿수. 한 자릿수면 정수 부분이 얼마야? 0이겠지. 0이겠지. 그럼 15. 몇 자릿수야?
정수 부분이 뭐야? 1. 그러면은 로그 99. 정수 부분 1이겠지. 왜? 100보다 작으니까. 로그 100이 2니까. 그러면 342는 세 자릿수를 대표하겠지? 정수 부분 얼마야? 2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이렇게 찾고 나잖아? 그러면 x라는 녀석의 자릿수를 바로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x가 몇 자릿수인지? 몇 자릿수야? n 플러스 1 자릿수가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로그 x의 값을 조사해 봤더니 대충 4.7이야. x가 몇 자릿수일까? 5자릿수. 그냥 이렇게 바로 가는 거야. 굳이 계산해보지 않더라도. 확인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외워야 돼. 정수 부분이 하는 역할이야. 원래 있던 x라는 진수를 추론하기 위한 힌트로 정수 부분은 자릿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그럼 자, 이제부터 숫자를 바꿔서 몇 가지 조사를 더 해보고 갈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부터 로그 100분의 1을 한번 찾아볼 거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 뭐니 이거? 로그 100분의 1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로그 10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2제곱. 그럼 얼마야 이거? 야, 이게 고민할 문제냐? 아무것도 안 보이면 밑이 얼마가 생략돼 있는 거라고? 그럼 로그 10의 10이 얼마라고? 그럼 얘 앞으로 떨어져 나가면 얼마가 돼? 그래, 이렇게 찾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확인돼요? 즉 다시 말하면 분명히 얘 진수가 0보다 큰 게 맞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모든 숫자들 보면 정수 부분에 해당하는 숫자가 다 0보다 이상인 것들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 갑자기 뭐가 나와버린 거야? 음수가 나와버린 거지? 맞아요,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정수 부분이 어느 순간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 확인돼요? 그럼 자, 하나의 숫자를 또 만들어 보자. 이번에는 로그 10분의 1이야. 그러면 이건 얼마겠어? 로그 10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되겠지?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10분의 1하고 100분의 1 사이에 있는 분수들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 로그에 대한 근사값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대충 하나 만들어 볼까? 10분의 1이면 100분의 얼마야? 10이지. 얘는 100분의 1이지. 이 사이에 있는 거면 로그 예를 들어서 100분의 7 이런 걸 했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럼 이걸 우리는 제곱근표에서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정확한 것을 원한다면 찾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내가 다시 쓰면 로그 7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100이잖아. 다시 쓰면 로그 7에서 빼기 2로 식을 바꿔서 찾으면 되잖아. 그럼 우리는 로그 7이 얼마인지만 이 상용 로그 표에서 보고 찾으면 되는 거잖아. 찾아봐. 로그 7 얼마야? 빨리빨리 해줄래? 얼마야? 그렇지. 0.8451. 그럼 여기서 빼기 2하라는 얘기잖아. 계산해봐.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1.1549가 되니? 이렇게 되겠네. 네, 이거 좀 확인돼요? 즉 다시 말하면 이 100분의 7이라는 숫자는 100분의 1보다 크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커. 10분의 1보다는 작지?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 그럼 마이너스 1점 얼마라는 얘기잖아. 실제로 확인하니까 나오잖아. 확인돼요? 이런 식의 숫자들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럼 지금부터 잘 봐. 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찾을 거거든? 자, 여기 위로 당겨 올려볼게. 우리가 지금 찾은 숫자가 로그 100분의 7이었거든? 이걸 상용 로그 표를 보고 식을 정리해서 찾았더니 마이너스 1.1549라는 걸 우리가 알아냈어. 자, 정수 부분 찾을 거야. 얼마니? 마이너스 1.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찾으면 돼? 로그 100분의 7에서 빼기 마이너스 1 하면 되겠지? 확인돼요? 자, 이제 잘 봐야 돼. 지금부터 좀 웃긴 얘기 할 거야. 요거 계산하면 로그 100분의 7에다가 플러스 1 한 거지. 대충 우리 계산 좀 해보자. 이거 아까 전에 우리 썼을 때 이거였지. 마이너스 1.1549에서
더하기 1하라는 얘기지. 계산해봐. 얼마 나와? 아니, 마이너스 0.1549야.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맞아요, 아니에요? 야, 여기서 이거 더하라고, 여기서 이거 빼라고.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1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 어떻게 한 거야? 3에서 1 뺀 다음 마이너스 붙이면 되잖아. 그럼 얘네 둘 중에 누가 더 커? 부호 떼고 절대값만 보면 얘가 더 크잖아. 그럼 여기서 이거 빼. 그럼 0.1549 앞에 마이너스 됐어요? 요렇게. 그럼 자, 이제 봐. 소수부분 이렇게 나왔지? 아까 소수부분 어떻게 된다 그랬어? 0과 1 사이라고 그랬지? 만족해? 안 되지? 잘못 간 거야. 그래서 제곱근 할 때 생각해봐. 제곱근 할 때 만약에 제곱근 값이 뭐 대략적인 근사값이 뭐 음수로 나왔어. 그때 우리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 정수 부분을 하나 더 내렸잖아. 그리고 소수 부분을 뭐라고 썼어? 똑같이 썼잖아. 대신 여기를 이렇게 되게. 확인돼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면 소수 부분 다시 계산해보자. 마이너스 1.1549에서 플러스 2였지. 계산해봐. 얼마야? 0.8451이었잖아. 확인되니? 확인돼요? 이렇게 찾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상용로그에서 정수분, 소수분을 찾는 게 무조건 얘라는 법이 있어? 없다는 얘기야. 상황에 따라 나눠질 거란 얘기가 되겠지. 확인돼요? 안 돼요? 확인되지? 즉 우리가 지금 찾았던 얘는 어떤 경우야? x가 1보다 이상일 때. 확인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소수점 밑으로 내려간다. 즉 다시 말하면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 즉 x라고 부르는 숫자가 0과 1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 이때는 정수 부분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다? 정수 부분이 n 플러스 1을 해라. 맞아? 맞긴 개뿔이 맞냐? 야, 아까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었는데 거기서 1을 더해버리면 0이다 0. 맞아? 어떻게 하라고? 1을 빼라고. 그리고 소수 부분은 어떻게 찾는다? 1에서 알파값 뺀 거를 찾는다. 확인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만 두 개를 더하면 n 소거돼서 마이너스 알파 계산값이 나오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걸 헷갈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소수 부분 마찬가지로 똑같아. 원래수 로그 x지? 로그 x에서 정수 부분이 이번엔 뭐야? n-1이지? 이거 그냥 빼서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돼요? 안 돼요? 확인되니? 이해되니?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온 이 소수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원래 있었던 식을 변형할 거야. 정수 부분이 n에서 1 뺀 거지. 그럼 빼기 1 추가됐잖아. 소수 부분에서 더해주는 거야. 그럼 뭐야? 1 플러스 알파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를 1 플러스 알파 이렇게 쓴단 말이야. 아까 1 마이너스 알파가 아니라 1 플러스 알파로. 확인돼요?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될 것이다. 이해되니? 그래서 두 가지 상황에 맞춰서 따로따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 구하는 방법 자체를.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믿어도 돼? 정말이야? 아, 솔직히 말해봐. 알겠어? 모르겠어? 성훈이 어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마찬가지야. 소수점 밑으로 떨어져 내려갔지.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제 따로따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때는 정수 부분이 그대로고 어떤 때는 n-1이고 막 이렇게 하면은 복잡하니 안 복잡하니? 복잡하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잘 봐. 요렇게 한 번씩을 정리해 볼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쓴 숫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확인됐지?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왔지. 이 결과를 다시 보면 로그 100분의 7이라고 돼 있는 애 있지? 얘는 누구보다 큰 거니? 정수로 끊어봐. 마이너스 2보다 크겠지. 마이너스 1.1549잖아. 마이너스 2보다 크겠지. 누구보다 작아? 마이너스 1보다. 맞지? 자, 다시 아까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로그 342 생각해봐. 이거 정수 부분은 얼마였지? 2였지. 맞죠? 즉 2점 얼마란 얘기지? 그럼 이거 누구보다 크니? 2랑 3 사이가 되겠지? 뭔가 규칙적인 공통점이 보이지 않냐? 내가 이 해당하는 숫자의 근사값이 대략 누구와 누구 사이인지만 안다라면
무조건 작은 쪽이 정수 부분이라는 얘기 아니야? 맞아, 아니에요? 얘 마이너스 1점 얼마였잖아. 정수 부분 하나 낮추라며. 맞죠? 얘는 2점 얼마였잖아. 그냥 2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정리해서 외울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로그 x라는 녀석이 m 플러스 알파 이런 얘기 안 해. 그냥 m보다 이상, m 플러스 1보다 미만인 범위이면 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x에 이제 1보다 큰 수가 들어갈지, 뭐 분수가 들어갈지, 0과 1 사이 숫자가 들어갈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잖아. 확인되니? 이 상태에서 정수 부분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 정수 부분은 뭐라고 쓰게 되느냐? 그냥 n이야. 확인돼요? 작은 쪽이니까. 그럼 소수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찾으면 돼? 전체 숫자 로그 x에서 마이너스 정수 부분 n을 그냥 해버리면 끝이야. 이렇게 외워버려.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이 숫자를 원래대로라면 m 플러스 알파라는 형태로 쓸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 근데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범위로 만들어서 기억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확인돼요? 이때 여기 보이는 소수 부분 있지? 대신에 단이라는 조건만 하나 붙여. 앞으로 소수 부분에 해당하는 숫자를 찾게 되면 얘는 무조건 0과 1 사이에 해당한다라는 것만 같이 추가로 기억하면 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요 내용 세 줄 보이지? 이거 그냥 외워.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찾는 방법이야. 제곱근 때 마냥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시는 얘기다. 여기까지 확인돼요? 안 돼요? 확인돼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상용로그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보는 기본적인 내용들이거든? 이걸 가지고 이제 활용하고 하는 거는 다음에 하자. 그냥 기본적인 세 가지만 얘기를 한 거야. 첫 번째, 앞으로 미시 10인 로그, 미10을 어떻게 할 거라고? 생략할 거라고. 그럼 생략되어 있는 10이라는 밑은 뭐라고 보면 돼? 아, 생략되어 있는 밑이 보였어. 밑이 안 써져 있어. 그럼 밑이 얼마라고 보면 돼? 무조건 10이라고 생각하면 돼. 상용로그표 해석하는 거 할 수 있겠지?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이제 로그 값이 등장을 하면 얘가 누구와 누구 사이인지를 찾아내란 얘기야. 확인되니? 그걸 찾았을 때 앞으로는 상용로그의 값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게 될 것이다. 확인되니?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응용하면 상용로그뿐만 아니라 일반 로그에서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가능하겠지. 예를 들어 볼까? 내가 로그 5에 27이라고 썼어. 이거 대략적으로 몇 점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자. 정수 부분이 얼마인지만 한번 찾아보자고.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서 로그라는 녀석이 지워지려면 얘가 지금 밑이 5인 로그지? 진수가 5의 거듭제곱으로만 표현되잖아? 뭐 5의 1제곱, 5의 2제곱, 5의 3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정수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27보다 작은 5의 거듭제곱 뭐가 있어? 로그 5의 25 맞죠? 그 다음에 얘보다 큰 거는 로그 5의 125 확인돼요? 그럼 얘가 대략 얼마지? 2지. 얘는 얼마지? 3이지. 다시 말하면 얘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다는 얘기야? 2와 3 사이에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그럼 얘가 대충 얼마라는 걸 알아? 2점 얼마겠구나. 다시 말하면 5를 2점 얼마만큼 거듭제곱을 하면 결과물이 뭐가 나온다? 27이 나올 거야 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이걸 이용하는 문제가 오늘 내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설명하면서 패스했던 문제야. 어디냐면 13쪽이야. 유형편 13쪽의 19번 문제가 이거야. 보이니? 보여요? 자, 뭐라고 돼 있어? 로그 3의 10이라고 돼 있지. K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찾으라고 시켰지? 아까 패스했던 그 얘기 하는 거잖아. 그럼 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까? 19번 문제. 로그 3의 12야. 그러면 진수가 3의 거듭제곱만 되면 로그를 생략시킬 수 있지. 12보다 작은 3의 거듭제곱 누가 있을까? 그래, 3의 제곱. 다시 말하면 로그 3의 제곱보다는 크겠지. 다시 누구보다 크겠어? 로그 3의 세제곱보다는 작겠지. 그러면 결국에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2지. 그 다음에 얘 계산하면 얼마야? 3이지. 즉 다시 말하면 로그 3의 12는 2와 3 사이 2점 얼마란 얘기야. 그럼 정수 부분 뭐라고 쓰면 돼? 2. 소수 부분은 로그
3에 12에서 2 뺀 거. 그러면 자, 봐. 이걸 이렇게 놓고 계산을 그냥 하려고 하잖아? 지금 우리 문제 보니까 정수 부분을 x, 즉 x가 2야. 이건 간단해. 근데 얘가 y다? 이걸 문제에다 대입해서 풀으래. 가능하겠냐? 대입할 숫자가 벌써부터 짜증이 나잖아. 맞지? 이거 로그 하나로 합치는 것도 연습해야 돼. 그럼 여기 있는 2는 로그 3의 뭐야? 제곱이냐? 3의 9겠지? 맞지? 3의 제곱. 확인돼요? 그럼 이거 하나로 합치면 뭐가 돼? 로그 3의 약분 안 할 거야? 그래, 3분의 4 이렇게 하나로 합쳐버리면 돼요. 그럼 이 상태로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이제 우리가 대입을 하면 3의 y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y제곱 이거를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나눠라. 이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까지 맞니? 이제 대입하자. 그럼 분모부터 계산할 거야. x가 2지? 그럼 2의 제곱 얼마야? 4 빼기 이거 얼마야? 야, 이건 산수 틀리면 안 되지. 확인돼요? 자, 그 다음에 3의 y제곱이지? y자리 얘가 들어갈 거야. 그럼 3의 y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4 되겠지? 3의 마이너스 y제곱이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4분의 3 되겠지. 역수하면 되니까. 확인돼요? 이거 산수하는 게 문제 정답이라는 얘기야. 어떻게 보는지 알겠지? 그래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단순하게 상용로그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확장돼서도 나올 거다. 확인돼요? 그럼 확장돼서 나오는 방법을 찾는 법 얘기해줬지? 어차피 로그 없앨 거야. 거듭 제곱할 거야. 그럼 이 내용을 상용로그에도 도입해도 될까 안 될까? 되겠지? 10의 거듭 제곱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용로그에서 정수 부분이 뜻하는 게 몇 자리 수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고. 그럼 그거는 나중에 다시 생각을 하자고 일단.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면 돼. 여기까지 확인되니?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바로 문제 빠르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자. 자, 어디로 가봐야 되냐? 아유, 한참 넘어가. 자, 바로 보이는 거에서 39쪽 봐봐. 필수 예제 1번이야. 로그 4.25가 0.6284라고 나왔죠? 그럼 로그 42.5를 찾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42.5를 4.25라는 형태가 나오게 식을 변형하면 되는 얘기지? 그러면 4.25 어떻게 하면 돼? 4.25 누구 곱하기 누구야? 일단 42.5라는 숫자가 4.25에다가 곱하기 얼마 한 거니? 10 한 거지? 그럼 우리가 여기다 로그를 붙여. 여기도 그냥 로그가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로그 4.25에다가 더하기 로그 10 이렇게 쓰면 되겠지? 로그 10이 얼마야? 1이지? 얘가 얼마라고? 0.6284? 그러면 덕에 더하면 1.6284 이렇게 그냥 정답 나오는 거야. 어떻게 찾는지 알겠지?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거에서 곱하기 10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0.6284인 거 알잖아. 6.284라고 쓰는 경우들이 생겨. 곱하기 10을 해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바꿔서 얘가 1이라는 거 확인하면서 가는 거다. 이것만 주의하면 된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자, 마찬가지야. 이번에는 상용 로그인데, 자, 필수예제 2번을 지금 보잖아요. 로그 2.05가 0.3118이라고 나왔어. 이번에는 거꾸로 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자, 보자고. 로그 2.05가 0.3118이야.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뭔지 모를 로그 n이라는 녀석이 뭐라고 나왔냐면 3.3118이라고 나왔어. 무슨 짓을 하면 돼? 그래, 내려가면서 3을 더하면 되지. 여기도 똑같이 3을 더하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여기서 숫자 3을 더한다는 얘기는 이걸 로그로 치환하면 로그가 얼마라는 얘기야? 3, 10의 세제곱. 즉 로그 밑이 10인 로그로 고치면 10의 세제곱을 더하라는 얘기가 되겠지? 10의 세제곱이면 얼마야? 1000이야. 근데 미시 같은 두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지? 즉 2.05에다 얼마 곱하라는 얘기야? 10의 세제곱 곱하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냥 등식의 성질이다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풀면 돼. 그럼 n이 얼마가 돼? 20502 되겠죠.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간단하죠? 이런 얘기들 하는 거라 사실 1번하고 2번은 편하게 따라가. 아시겠죠?
자, 문제 되는 게 뭐냐면 필수 문제 3번이거든?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알겠죠? 이건 오늘 숙제에서 제외. 자, 뒤로 넘겨서 필수 문제 4번 보이죠? 이것도 오늘 숙제에서 제외. 원래 오늘 숙제의 포인트, 꽃은 상용로고의 꽃은 3번하고 4번이거든? 근데 그거 두 개 그냥 제외했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볼 거야. 네, 3, 4번 둘 다 제외하세요. 그러면 필수 예제 5번하고 6번은 어차피 상용로그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해도 되겠지? 이거는 그냥 하시고요. 그러면 45쪽으로 넘어왔을 때 여기도 선생님이 문제 골라줄 테니까 골라주는 문제를 제외시키고 나머지 문제만 풀어갖고 와. 알겠죠? 자, 일단은 쭉 우리가 보다 보면은 기본적인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찾는 문제는 할 거거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거는 이번 숙제에서 빼자. 7번 문제 이번에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11번 문제, 10번 문제 보이죠? 두 개 다 제외시켜버려. 나머지 문제는 그냥 기본적인 상용로그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한 번쯤 해볼 만해. 아시겠죠? 나머지 문제만 해. 그 다음 유형편으로 넘어와서요. 유형편에서도 체크해 줄게. 일단은 1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기초문제 트레이닝은 그냥 해도 돼. 한번 해봐. 그리고 쭉 가서 17쪽 보이죠? 유형 3번하고 유형 4번 나와 있거든? 이거 하지 마.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해도 돼.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상용로그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들 간단하게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요 내용까지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월수금에 학원 들어올 때 우리 지금 5시 반에 오잖아. 2시에서 4시 사이에 시간 비는 때 있냐? 월수금에? 언제 비어? 다 돼? 성원이는? 다 돼? 그러면 우리 1월달, 2월달까지 가지 말고 1월달 중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보충 한 번만 하자. 얘네 지난번에 감기 때문에 일주일 빠지면서 진도가 지금 너무 늦춰졌거든? 근데 하루에 한 단원씩 내가 나가버리면 사실 문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이해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시간 따로 빼서 질의응답이라도 따로 빼서 질문 좀 받는 쪽으로 해서 보충 좀 따로 하자.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